금요일 오후 6시 한일전자 신입사원 윤태호는 회사 책상에서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이제 석 달째. 아직도 모든 게 낯설고 조심스러웠죠. 동기들은 벌써 회사 생활에 적응한 것 같았지만 윤태호는 여전히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태호야, 우리 회사 협력업체 직원 중에 괜찮은 여자애 있는데 소개팅 어때? 내일 토요일 시간 되면 연락해. 진짜 괜찮은 애야. 김 대리님의 문자였습니다. 윤태호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고민했어요. 대학교 때부터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던 그였거든요. 학과 특성상 남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성격도 내성적인 편이라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거의 없었죠. 특히 소개팅이라는 건 더더욱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소개팅 윤태호는 중얼거리며 고민에 빠졌어요. 회사 선배가 권하는 건데 거절하기도 애매했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연에 대한 기대도 있었거든요. 결국 윤태호는 김 대리님께 시간 괜찮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낸 직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온 윤태호는 옷장 앞에 서서 내일 입을 옷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패션에 큰 관심이 없었던 그였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회사용 셔츠와 슬랙스를 번갈아 들어보며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맞춰봤습니다. 네이비 셔츠가 나을까? 화이트가 나을까? 넥타이는 매야 할까? 말아야 할까? 평소보다 신경 쓰는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르잖아. 거울 속 자신에게 혼잣말을 던지며 머리를 다시 한번 정리했죠. 평소 무심했던 헤어스타일도 왁스를 발라가며 정성스럽게 다듬었습니다. 너무 기대하면 실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그래도 좋은 인연이면 더 좋겠다는 마음이 교차했어요. 윤태호는 평생 큰 탈 없이 무난하게 살고 싶다는 게 인생 목표였지만 가끔은 특별한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상상도 해봤거든요. 거울을 보니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큰 눈에 선한 인상,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윤태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정성스럽게 면도를 했습니다. 어제 골라둔 옷을 입고 머리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정리했어요. 거울을 보니 나름 깔끔해 보였죠. 마지막으로 향수를 살짝 뿌리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회사 선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생 별거 없다 해보다 보면 재밌는 일이 생겨. 평소 진부하다고 생각했던 그 말이 오늘은 왠지 의미 있게 들렸어요. 오늘이 바로 그 재밌는 날이 될까요? 윤태호는 가슴 한편에서 올라오는 설렘을 애써 누르며 집을 나섰습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내린 윤태호는 약속 장소인 카페를 찾아 헤맸습니다. 평소 이 동네에 자주 오지 않았던 터라 길 찾기가 쉽지 않았죠.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홍대 거리는 그에게는 낯선 세계였어요. 클럽과 술집, 각종 상점들이 즐비한 이곳은 조용한 성격의 윤태호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며 이리저리 헤매던 중 드디어 카페를 찾았을 때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어요. 윤태호는 항상 약속 시간을 지키는 편이었거든요. 카페 입구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자. 그냥 자연스럽게 윤태호는 속으로 되뇌며 손바닥에 난 땀을 바지에 문질렀어요.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원두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인테리어가
아늑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였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이 눈에 띄었어요. 긴 생머리에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바로 이지윤이었죠. 안녕하세요. 윤태호 씨 맞죠? 이지윤이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도 맑고 친근했어요. 평소 조용한 곳에서 일하는 윤태호에게는 이런 활발한 에너지가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지윤 씨죠? 윤태호는 약간 당황하며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진 게 자신도 느껴졌죠. 네, 맞아요. 앉으세요. 일찍 오셨네요. 시간 지키는 걸 좋아해서요. 윤태호가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지윤의 적극적인 모습에 윤태호는 살짝 놀랐지만 금세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녀는 화이트 블라우스에 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세련되게 꾸미고 나온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뭐 드실래요? 저는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어요. 이지윤이 메뉴판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저도 아메리카노로 할게요. 윤태호가 주문을 하러 가는 사이 이지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생각보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었죠. 정중한 말투와 신중한 행동이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커피가 나오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어떤 일 하세요? 이지윤이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한일전자에서 일해요. 기계 설계 쪽이고요. 아직 신입이라 배우는 게 많습니다. 윤태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우와, 대기업이네요. 멋있어요. 저는 트렌디코라는 패션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2년째인데 정말 재밌어요. 이지윤의 밝은 에너지가 전해져서 윤태호도 점점 긴장이 풀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대화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1시간 정도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눈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윤태호는 이지윤의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에 매력을 느꼈고 이지윤은 윤태호의 진중하고 신중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이지윤이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벌써 12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을까요? 이 근처에 맛있는 파스타집 알고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정말 맛있거든요. 윤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편안하고 즐거웠거든요. 이지윤의 적극적인 제안에 부담보다는 고마움이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이지윤이 추천한 파스타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대화는 끊이지 않았어요. 이지윤은 회사 이야기, 대학교 동아리 활동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냈고 윤태호도 평소보다 많이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저기에요. 이지윤이 아담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가리켰습니다. 외관부터 분위기 있어 보였어요. 파스타집에서의 점심은 더욱 즐거웠습니다. 이지윤은 메뉴를 고르는 것부터 능숙했고 윤태호에게 추천까지 해줬어요. 이 집 크림 파스타가 정말 맛있어요. 저는 매번 이것만 먹어요. 트러플 크림 파스타인데 향이 정말 좋거든요. 이지윤이 메뉴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같은 걸로 할게요. 추천해 주시는 거니까 분명 맛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 샐러드도 유명해요. 하나 시켜서 나눠 먹을까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가치관이나 취미,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기계 설계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지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어요. 도면을. 그리고 그게 실제 제품이 되는 걸 보면 뿌듯하거든요. 물론 실수하면 큰일 나지만요. 윤태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와,
멋있어요. 저는 그런 기술적인 건 정말 못하겠던데. 저는 마케팅이 천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할지 생각하고 그걸 예쁘게 포장해서 보여주는 게 정말 재밌거든요. 윤태호는 이지윤의 활발한 모습을 보며 자신과 정말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자신에게는 없는 에너지와 밝은 성격이 신선했거든요. 파스타가 나오자 두 사람은 맛있게 먹으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태호는 평소보다 많이 웃고 있었고 이지윤도 윤태호의 진중한 모습과 배려심이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좋은 곳 추천해 주셔서 감사해요. 윤태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 음식 추천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자 이지윤이 제안했습니다. 밥만 먹기 아쉽지 않아요? 월미도 가볼까요? 날씨도 좋고 바닷바람 쐬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지하철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윤태호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던 일정이었거든요. 소개팅은 보통 커피나 식사 정도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지윤의 적극적인 제안이 예상 밖이었어요. 하지만 이지윤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월미도는 정말 오랜만이네요. 고등학교 때 간 이후 처음일 것 같아요. 이지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지하철로 갈까요? 인천 지하철 타면 금방 가요.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윤태호는 예상치 못한 전개에 살짝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어요. 이지윤과 함께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즐거웠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이지윤은 월미도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 줬어요. 월미도 진짜 좋아요. 바다도 보이고 놀이공원도 있고 저 친구들이랑 가끔 가는데 스트레스 풀리거든요. 특히 석양질 때 가면 정말 예뻐요. 자주 가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친구들이 다 바다 좋아해서 종종 가요. 윤태호 씨는 바다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조용히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서 인천 지하철을 타고 월미도역에 도착한 두 사람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토요일 오후라 그런지 연인들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 북적였어요. 우와, 정말 오랜만이다. 윤태호가 바다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확 트인 바다를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죠? 저는 가끔 친구들이랑 와요. 스트레스 풀릴 때 바다만 한 게 없잖아요. 이지윤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월미도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졌고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저기 노점에서 뭔가 사 먹을까요? 이지윤이 군것질거리를 파는 노점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호떡과 붕어빵을 사서 나눠 먹으며 계속 걸었어요. 윤태호는 이지윤이 붕어빵 머리부터 먹는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머리부터 먹는 사람 처음 봐요. 이게 정석 아닌가요? 꼬리부터 먹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어릴 때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이지윤이 진지하게 대답해서 윤태호는 더 웃었어요. 그런 말이 있었나요? 처음 들어봐요. 할머니만의 이론일 수도 있어요. 이지윤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웃고 떠들며 걷다 보니 어느새 놀이공원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각종 놀이기구들이 즐비한 가운데 유독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디스코 팡팡이었습니다. 우와, 저거. 이지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 진짜 저거 좋아하는데. 윤태호는 디스코 팡팡을 바라보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원형 무대 위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 자극적인 놀이기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였거든요. 롤러코스터도 무서워하는 편이었는데 저런 건 더더욱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지윤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니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같이 타요. 이지윤이 윤태호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윤태호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윤태호는 마음속으로 큰일 났다고 생각했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네, 도전해보죠. 정말요? 와, 신난다. 디스코 팡팡 앞에 선 두 사람은 줄을 서며 기다렸습니다. 앞에서 타고 있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어요. 진행자는 마이크를 들고 신나게 멘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사랑의 큐피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윤태호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무섭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요. 저 이런 거 자주 타거든요. 친구들이랑 놀러 오면 항상 타는 단골이에요. 익숙해요. 이지윤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좀 무서울 수도 있지만 금방 재밌어져요. 드디어 순서가 되어 두 사람은 디스코 팡팡에 올라탔습니다. 둥근 원판 위에 방석이 깔려 있고 가장자리에 손잡이가 있었어요. 윤태호와 이지윤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이세요? 진행자가 마이크를 들고 윤태호에게 물었어요. 네, 윤태호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첫 데이트인가요? 진행자가 장난스럽게 물어서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빨개졌어요. 소개팅이에요. 이지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소개팅이라고요? 여러분, 박수. 진행자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첫 소개팅에 디스코 팡팡이라니 로맨틱하네요. 음악이 시작되고 원판이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잔잔한 음악에 맞춰 느리게 돌았어요. 윤태호도 이 정도면 할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이지윤이 여유롭게 말했어요. 네, 생각보다 재밌네요. 두 사람은 천천히 돌아가는 원판 위에서 주변 풍경을 보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웃으며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진행자가 마이크를 들고 외쳤습니다. 자, 워밍업은 끝났습니다. 오늘 처음 본 커플들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본 게임 갑니다. 음악이 바뀌면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윤태호는 손잡이를 꽉 잡으며 중심을 잡으려 했습니다. 우와! 이지윤도 점점 빨라지는 속도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전판이 좌우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심력이 강해지자 윤태호는 온 힘을 다해 버텨야 했어요. 괜찮아요? 이지윤이 소리쳤지만 시끄러운 음악과 사람들의 비명소리 때문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더욱 격렬해지고 디스코 팡팡의 회전 속도도 점점 빨라졌습니다. 원판이 좌우로 심하게 기울어지면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윤태호는 온 힘을 다해 손잡이를 잡고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원심력 때문에 몸이 계속 한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생각보다 훨씬 격렬한 놀이기구였습니다. 으악! 옆에서 다른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지윤도 처음에는 여유를 부리던 것과 달리 점점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평소 자주 탔다고 했지만 오늘 기계가 유독 세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진행자가 오늘 텐션이 높은 것 같은데 이지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원판이 예상치 못하게 오른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졌어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도였습니다. 이지윤이 중심을 잃고 윤태호 쪽으로 미끄러져 왔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윤태호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지만
강한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윤태호의 무릎 위로 넘어져 버렸어요. 순간적으로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이지윤의 긴 머리카락이 윤태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윤태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눈을 크게 뜨고 얼어붙었어요. 윤태호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당황했어요. 이지윤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지윤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새빨개져서 일어나려 했지만 계속 도는 원판 때문에 쉽게 자리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행자가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기 보세요. 오늘 처음 본 커플 맞나요? 너무 잘 어울려요. 마이크로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큐피드 디스코 팡팡의 마법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웃으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우와, 귀엽다, 로맨틱해 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이지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간 상태였습니다. 아니에요. 윤태호도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놀이기구 때문인지 이지윤 때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진짜 첫 만남 맞아요? 진행자가 계속 장난을 쳤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여러분, 우리 커플에게 응원의 박수, 더 큰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윤태호는 얼굴을 어디에 둘지 몰라 했고 이지윤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음악이 서서히 느려지면서 원판의 회전도 멈춰가기 시작했어요. 이지윤은 그제서야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엔 더 조심하세요. 진행자가 마지막으로 농담을 던졌어요. 놀이기구가 완전히 멈췄을 때 두 사람 모두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빨간 상태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웃으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디스코 팡팡에서 내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민망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웃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태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식은땀을 닦았고 이지윤도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저기 윤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죠? 네,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제가 중심을 못 잡아서. 이지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놀이기구에서 멀어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 소음이 줄어들자 더욱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지? 윤태호는 속으로 고민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연애 경험이 적은 그에게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지윤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활발한 성격이지만 이런 민망한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개팅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윤태호가 쑥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정말 오늘 우리 처음 본 사이 맞죠? 그 말에 이지윤도 참고 있던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게요. 빵. 이지윤의 시원한 웃음소리에 윤태호도 따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어색했던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치 막혔던 물고가 터진 것처럼 두 사람의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겠어요. 진짜. 이지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런 소개팅은 처음이에요. 윤태호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웃다가
자연스럽게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가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색함 대신 묘한 친밀감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 디스코 팡팡 엄청 자주 타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이지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만 당황한 게 아니라서 윤태호가 웃으며 답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도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엄청 웃길 것 같은데. 이지윤의 긍정적인 반응에 윤태호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맞아요. 저도 회사 선배한테 얘기하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조용한 성격인 줄 알았던 후배가 소개팅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니까요. 바닷바람이 살랑 불어와서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서서히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하늘 진짜 예쁘다. 이지윤이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월미도 석양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아까의 당황스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커피라도 마실까요? 좀 진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지윤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두 사람은 월미도 근처의 조용한 카페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아까의 민망했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더욱 편안하고 친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창밖으로는 노을이 진 바다가 보였습니다. 완벽한 분위기였죠.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윤태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런 소개팅은 처음이에요. 이지윤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바다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긴장했거든요. 윤태호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소개팅이라는 게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저도요. 그런데 생각보다 편하고 재밌었어요. 물론 디스코 팡팡에서는 정말 당황했지만 이지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일만 빼면 정말 완벽한 하루였는데 윤태호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그 일 때문에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이지윤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소개팅보다 훨씬 기억에 남잖아요. 윤태호는 이지윤의 긍정적인 성격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웃으며 넘길 수 있다는 게 대단했거든요.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첫 소개팅이 됐네요. 윤태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지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요. 다음에는 조금 더 덜 격렬한 데이트 하죠? 다음에요? 윤태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만약 괜찮으시다면요. 이지윤이 살짝 수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태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물론이죠. 저도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럼 연락처 교환할까요? 이지윤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이지윤은 윤태호의 이름을 저장하면서 장난스럽게 윤태호 디스코 팡팡이라고 입력했어요. 이렇게 저장할게요. 이지윤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특별한 기념이 되겠네요. 윤태호도 웃으며 답했어요. 다음엔 뭐 할까요? 영화 보거나 전시회 보는 건 어때요? 이지윤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전시회 좋아해요. 조용히 둘러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완벽해요. 그럼 다음 주말에 시간 어때요? 두 사람은 다음 만남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전시회를 볼지,
어디서 만날지, 몇 시에 만날지까지 자세히 정했습니다. 카페를 나선 두 사람은 지하철역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서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지윤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연락드릴게요. 네, 기다릴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지윤 씨도 조심히 가세요.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윤태호는 지하철 안에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인생 참모를 1인의 속으로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할 것 같았던 소개팅이 이렇게 특별한 추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디스코 팡팡 사건은 이제 둘만의 특별한 추억이 되었고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완전히 깨뜨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두 사람은 다시 월미도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디스코 팡팡 대신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웃겨요. 이지윤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그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가까워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윤태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가끔 인생 최고의 인연은 뜻밖의 흔들림 속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